류경식 전무님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퇴직연금 말씀을 황박사님께서 해주셨는데요. 그 퇴직연금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먼저 하나 넘어가야 될 게 저희 이제 사적연금이 퇴직연금 제도가 있고 개인연금 제도가 하나 있는데 지금 실제 우리나라 국내 개인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소득세법의 조세 특례 조항 한 조항 하나로 해서 일종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하나의 금융 상품 정도 수준으로만 지금 접근이 되고 있고 실제 현실에서 그렇게 이용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개인연금이 실제 국민들의 어떤 노후 연금으로서의 어떤 제도로서 정착이 되고 어떤 검토가 되려면 이걸 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소위 말해서 뭐 개인연금법이라든지 이런 법 제도 체계가 별도로 한번 검토가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먼저 좀 한번 해보고요. 요거는 그냥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좀 넘어가고 이제 그 앞서 이제 황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퇴직연금 관련돼서 지금 국내가 지금 DB형, DC형이라고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오늘 수익률 관련돼서 조금 더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얘기를 좀 하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퇴직연금에서 DB형은 기본적으로 회사에게 그 부담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손익에 대한 귀속도 회사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가입자, 소위 노동자, 근로자들이 DB형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퇴직연금 DB형 같은 경우가 당연히 회사에서만 관리가 되고 회사의 일정 부분 재무나 인사 담당자들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리금 보장 형태로 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대단히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그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된다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이제 정작 중요한 거는 DC형입니다. DC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익률이나 그 DC형 연금 자산이 바로 그 가입자, 근로자나 노동자들에게 바로 귀속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이제 어떻게 관리할 거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사실 많은 국가들이 이제 이런 DC형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들은 대부분이 다 디폴트 옵션 제도, 이렇게 소위 사전 지정 운용 방식을 채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금을 투자를 한다는 게 대단히 전문적이고 어렵고 복잡하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이 근로자나 노동자 가입자들 하나 한 분이 다 이걸 관리한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대단히 좀 무리가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국내 저희 국회에도 고용노동 소유의 지금 디폴트 옵션 제도가 지금 상정이 돼서 논의가 되고 있고 지금 아마 조금 이제 다른 중요한 이슈 때문에 좀 중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걸 하나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앞서 연금학회장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기여율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회사나 가입자들이 4.5%씩 해서 9%를 적립을 하고 있고요. 공무원연금은 정부가 9%, 그다음에 공무원분들이 9%에서 18%가 적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하고 합산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의 지금 DC는 그냥 12분의 1, 그게 8.33%예요. 그러니까 이 12분의 1을 기준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기여율에 대한 부분도 오히려 국민연금 수준의 9% 수준을 최저 수준으로 좀 접근을 해서 이게 처음 적립할 단계에서도 조금 더 그런 연금으로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수익률 관련된 건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게 다 DC인데 이것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 많은 자산들이 투자 상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디폴트 옵션 제도를 통해서 대표적인 상품이 이제 TDF라고 하는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하는 상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래프에 나와 있는 이 데이터인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지금 전체 TDF 규모가 1조 5,87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원화로 기준으로는 거의 한 1,700억, 1,800억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 중에 거의 한 85.4%가 이 연금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DC하고 IRA라고 하는 거에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한 1조 3,550억 달러니까 한 1,500조 원, 1,600조 원 정도의 규모를 지금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의 경우 TDF 상품이 증가하게 된 이유가 이제 수익률하고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회사가 실제 운용을 하고 있는 뭐 운용사기 때문에 하나를 이제 갖고 왔는데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앞서 황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연금 자산이라고 하는 걸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면 어떤 손실 위험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관리가 되면서 자산 관리가 가능하다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제가 운용하고 있는 펀드들 우리나라에서 이제 TDF라는 상품이 2017년도에 이제 도입되어서 실제 운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만 4년이 지났고 5년 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데이터를 보시면 제가 국민연금 수익률하고 이 연간 수익률을 좀 비교를 해놨는데요. 2017년부터 2020년 작년 말까지 해서 그 수익률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국민연금보다는 조금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우리 코비드19 사태가 터졌을 때 글로벌 어떤 이런 금융시장이 좀 충격을 받으면서 하락할 때 이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자산이 마이너스 한 11%, 그리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게 마이너스 한 6%,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는 한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한 2.7% 정도 이 2018년도에 손실이 났거든요. 이때 국민연금이 마이너스 0.92%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금융시장이 좀 어려운 시기에 한 시점만 가지고 딱 뽑아서 이게 손실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면 이게 참 할 말이 없는 건데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는 대단히 높은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다 하는 부분이고 실제 이게 뭐 단순하게 보면 피케티가 이 임금 수익률보다 자본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결국은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논리적인 문제인데 이게 결국은 장기적으로 가보면 결국은 이런 자산 수익률이 높게 된다는 부분이 실제로 오랜 역사적으로 검증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줘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세영 박사님, 류경식 전무님 감사드립니다.